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갭2의 성지가 지금 경매의 무덤이 되고 있죠. 노도강은 집값 하락세를 끊어내지 못하고 고배를 마시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강북구와 노원구는 24주 연속 하락세, 상당히 장기간 하락 국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봉구는 22주째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웃긴 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지난주보다 0.03% 더 올라섰다고 하는 건데 이거 4주 연속 오름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결국 부동산 거래량 회복에서의 기저에는 소형 아파트 저가로 움직이면서 급매는 가격을 꺾고 나가고 있고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매매 가격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 다른 자치구에서의 정고점 몇몇 거래도 안 된 곳에서의 거래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전체적인 하락 궤적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 지표가 되지 못한다. 결국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악재들을 이빨 꽉 깨물고 버티고 있는 호가 방어세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국군에 있었는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서서히 호가를 낮추기 시작하는 이상징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강남권에서부터 가격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선제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데 도봉구 쌍문동 이편한 세상은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국평이 그것도 서울에서 6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강북구 미아동 북한산 시티는 5구제곱이 5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강남권은 철저하게 2015년 가격대로 움직이는 분위기 그대로 흡수하고 있죠. 비강남권은 이렇게 머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아예 가격 자체가 자체 발전기를 돌리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는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노도강이 갭2의 성지로 인식되었던 것과는 반대적으로 이제 이런 갭2를 백업해줄 아무런 탄력적인 자금 상황이 더 이상 전개될 가능성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제 스트레스 DSR도 전세 대출까지 확대해서 적용이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갭2는 완전히 전세 시장 바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노도강에서 탈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냥 갇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갭2로 이미 선점했다고 했던 판단이 오판이 된 거지. 그러니 투매 가격을 던져서라도 어차피 노도강에서 개피를 보는 건 서울 다른 핵심 입지에서 손실을 보는 것보단 충격이 덜 하다는 판단도 있고 해서 빠른 타이밍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노도강 탈출은 이제 가격의 허물 벗어던지고 아주 빠르게 기존 가격 저지선을 허물어버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서울 집값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매매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면 부동산은 생물입니다. 그냥 살아 움직이는 AI보다 아주 더 직관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도강의 하락세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다른 자치구에서의 하락도 상당히 파괴력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코 지금 서울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착각을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기저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하향세가 뭉텅이로, 그러니까 노도강이라는 벨트라인을 만들어서 가격을 빼고 있는데 다른 곳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것도 아주 반등과 상승으로 도배할 수 있을 만큼의 기록적인 거래량이 추세적인 탄력을 붙여서 따라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 그만큼 자금을 올인한 사람들의 공포가 만들어내는 반대적인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림이야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그릴 수가 있잖아. 근데 그게 팔리는 그림이냐 아니면 그냥 사장될 그림이냐는 바로바로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건데 대체로 수요가 물리지 않는 파리넬리, 파리가 날아다니는 전시회는 아무리 작품 걸어놔도 경매로 직행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벽에 걸린 채 먼지가 폴폴 쌓이는 거지. 그러나 잭슨 폴락은 그림이 벽에 걸리자마자 바로 그게 경매 시장이 되는 거고 그렇게 지 맘대로 그린 그림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건데 결국 공급은 수요가 이렇게 뒷배가 되어줘야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부동산 상황은 전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기본 시장의 원투펀치, 수요와 공급이 서로 간에 치고받는 모습을 상실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선순환적인 부동산 시장의 거래로 오판했다가는 그냥 자칫 잘못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부동산은 매매가격 지수가 상승 4주째라는 지표가 있었지만 실상 실거래가 지수는 2월까지 반짝했다가 다시 3월부터 하락세로 진입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보합 지표를 내놓는 부동산원도 실거래가 지수 변동은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도강만 떨어지고 나머지 서울 모든 전역의 집값이 다시 예전의 궤적대로 간다는 설레발들이 얼마나 잘못된 리딩인가를 보여주는 대목도 실제로 부동산원에서도 3월 잠정 실거래가 지수가 강남, 서초, 송파가 몰린 동남권 중심으로 내림세를 보인다는 거. 게다가 영등포, 양천, 동작, 강서가 위치한 서남권 등등 서북권, 여기도 마포, 서대문, 은평을 중심으로 하락 추세라는 얘기죠. 2월 서울 전 지역에서의 실거래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노도강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초반에 제가 부동산 시장은 균형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절대로 노도강만 죽으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물귀신 작전이라는 게 바지끄댕이 끝까지 밑에서 잡아 당기는 건데 이게 무서운 거라는 얘기죠. 특히 부동산 시장은 한쪽만 절대 폭탄 맞지 않습니다. 전이라는 게 반드시 되는 거고 가격이 걸린 문제는 확실히 다른 지역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집값은 확실히 완전히 하락세로 지금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단기간 안에 속도를 내느냐인데 지금 국내에서는 거의 뭐 집값 틀어막기식 그냥 쏟아져 나올 듯한 위기들을 겨우겨우 소방호수 끌어다가 불꽃이 번지는 걸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건 화재 진압은 바람이 관건인데 아니나 다를까 대외 역풍이 어마무시한 역풍이 불어오고 있잖아.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어떤 틈도 허용치 않는 엄청난 태풍이 밀어닥치고 있는데 지금 겨우겨우 집값 붕괴의 발화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선 그냥 완전히 제도 안 남고 다 타게 생겼어. 그러니 아무리 교통호재, 산업호재 내세워도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기아가 걸리질 않아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라. 이런 난국인데도 차는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다고 뱃두드릴 시간이 없는데 얼마나 한국 자산시장이 80%의 자금이 부동산에 박혀 있으면 이런 자기 착시 현상까지 일어나게 될까? 절대로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자금을 그곳에 때려 넣었는데 어떻게 이런 악재들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아마 떠안고 갈 수 있을 만한 자기 최면에 걸린 건데 그만큼 내 돈 내산이라는 얘기. 가격을 후려칠 만큼의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게 지금 호가 분위기인데 당장 집값을 던지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은 손실 최소화. 그러니까 자기 돈 넣어놓은 비율 따져서 치고 빠지기를 하는 건데 일단 영끌하신 분들은 집이 거의 대부분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 버리면 그냥 모든 게 날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서 끝까지 버텨보자는 인식이 강할 겁니다. 근데 최후에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억지로 딸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빚 못 갚아서 경매로 떠넘겨진 부동산이 10만 건이 넘는 추세로 쏟아지고 있는 건데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61% 정도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합 건물, 그러니까 공동주택 임의경매가 4만 건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임의경매는 대출받은 사람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지 못할 때 은행권에서 곧바로 별도의 재판 거치지 않고 법원에 경매로 넘기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버티니까 끝이 보이는 게 아니라 버티니까 경매가 보이게 되는 거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기대 수익률 완전히 바닥을 내리꽂히고 있고 몽땅 밀어넣은 자금은 대출까지 끼어 있는데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버거우니 다달이 이게 밀리면 요즘에는 2번만 연체돼도 경고장 날아옵니다. 한 달 연체도 전화 추심 비스무리하게 안내방송 날아오는데 연속 2 스트라이크, 3 스트라이크 되면 경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장은 이렇게 완전히 아수라장이라는 얘기죠. 근데 마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국가는 이전의 뼈대를 다시 딱딱 맞추고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 이거 완전히 신기루 안에 갇혀 있는 대환장 파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미국은 연일 매파적인 발언 쏟아내면서 연내 금리를 못 내리겠다는 삿발을 아주 튼튼히 붙잡고 있는데 결국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거죠. 올 초에 연준이 4번 이상의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예상 무참히 짓밟히게 됐고요. 인하 시급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것도 연준 2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아주 거친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증시에서의 섣부른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도가 어느새 꼬리를 언젠가부터 내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본 역시도 뭐 다시 추가 인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를 해버렸지만 이게 뭐 당최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 계속되는 엔저 현상 때문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해야 약발이 먹힐 것 같은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데, 아무튼 달러 금리를 주구장창 따라가야 뭔가 해결 기미가 보이는 거지, 일본이 어떻게 엔화 자체로는 도저히 승부수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미국 국채는 이제 5%대로 올라설, 바로 머리끄댕이 하나만 잡으면 영차 하고 올라오게 생겼습니다. 2년물이 4.99%로 육박을 한 건데 결국 국채금리 5%대로 이번 주 진입한다는 예상이 딱 들어맞고 있죠. 10년물도 아마 다음 주면 같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 달러 인덱스 106선까지 치솟았는데 지금 뭐 제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어요. 다음 주가 되면 다시 엄청난 뒷심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국채가 그만큼 올랐으니 달러 엔진이 과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워낙 경제 엔진이 좋아서 아무리 과열 양상이 와도 터지질 않아. 그러니 환율은 죽으라고 방어하고 있는 거고, 아마 외환 당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뭐 1,400원 훨씬 뛰어넘었을 겁니다. 지금 1,380원 정도 수준인데, 이건 무슨 달러 팔아서 달러 방어해야 하는, 누가 현금 탄할 장전 많이 해서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느냐도 아니고 한계가 되게 많거든. 결국 자국의 원화 가치가 근소실이 돼서 체력적인 문제가 오게 되면 이렇게 방어하는 데도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또 물가 방어도 안 돼요. 달러 인덱스는 결국 수입 물가 지수를 올리기 때문에 아무리 환율 방어해도 환율은 금융지표로서의 역할론이지 실제 무역지표에서 나타나는 수입 물가 지수와는 별개의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달러가 살파하는 공포심리는 더욱 무역 부분에서의 가격 급등으로, 그것도 수입 물가 부분에서 유가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쌍끌이로 위협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부동산 상황은 국내 집값이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엄청난 지금 내부적인 가격 조정기, 하락세에 들어간 거고, 앞으로가 더 큰 문제야. 더 큰 파괴력으로 휘몰아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확실하게 지금 집값은 상당 부분 엄청난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게 조짐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그리고 내부적인 가격 균열 양상은 호가의 완고한 버티기는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외부적인 변수가 계속해서 그런 버티기를 못하게 할 정도로 소나기에서 힘을 뺄 정도로 밑에서 끌어당기게 될 겁니다. 인력을 거스를 힘은 로켓 추진력. 근데 우리는 이런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죠. 집값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